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제 이재명이를 재판하게 됐는데, 신판사의 말하자면 이제 속계산.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법률가들이 이제 전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 신진호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이제 딱 케미를 잘 맞춰갖고 신속한 재판으로 끌고 가서 이재명이를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전부 다 정리해버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이 권익위에서 이재명의 헬기 이송 문제를 그동안에 심사해 왔는데, 이재명이 오고 천준호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아무 잘못이 없다. 말하자면요,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요, 의료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소방 공무원들은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두관이가 지금 이제 이 SNS에 올린 글, 친명을 겨냥해서 이 사람들은 친명 개딸들 집단 쓰레기다. 그래서 지금 민당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 메시지 집단 쓰레기라는 말은 삭제하고 다시 올렸고요. 메시지 팀장하고 SNS 팀장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파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제 김규현이가 말하자면 이 사기 기획 공작을 했다, 탄핵을 했다. 그래서 요거를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 추진호 의원이 결국 이번 박정훈 사건의 핵심은 바로 항명죄에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국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한동훈의 댓글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고발 조치를 하고 나섰고, 특검에 요거를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특검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별도의 고발 조치, 그야말로 정말 신이 났어요. 자, 요런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우 색다른 뉴스 중에 하나는 이 한동훈이가 교육 인재로 영입했던 EBSI의 스타 강사였던 김용훈 씨를 갖다가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지금 이제 이 펜앤마이크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신진우 판사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말이죠. 이 장기가 뭐냐? 신진우 판사는 쾌속 진행, 재판을 갖다가 굉장히 신속하게 지내는 거. 그야말로 이제 빠르게. 그래서 이재명 재판도 굉장히 쾌속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집중 심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에 대해서도 집중 심리를 통해서 빨리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그 다음에 하나는 쪼개기 재판에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성태 재판할 적에도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에 대해서 먼저 판결을 하고, 이 배임죄, 이 횡령죄, 요거는 추구적으로 판단하는. 왜? 지금 이제 제일 큰 게 이재명의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 그리고 정치권의 지대한 관심을 볼 때 요거를 먼저 선고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신진우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이재명이는 분명하게 범인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속 시원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빨리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에도 집중 심리를 했고, 그러니까 신속 재판. 그 다음에 김성태는 쪼개기 재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 재판 차원에서의 집중 심리, 그리고 쪼개기 재판 차원에서의 선고 결과를 빨리 공개하는 거,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과 그 다음에 이 김성태 재판에서 나온 신진호 부장판사의 재판 스타일, 요걸 보면은 이재명이도 신속 재판 집중 심리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요게 지금 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특기가 뭡니까? 절대로 재판 지연은 더 이상 허용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관의 경우는 우선 예산을 늘린다. 그 다음에는 법원장들은 재판하는데 법원장들은 재판하라. 그 다음에 이제 판사들 임기를 1년, 2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늘리자. 이런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이 그런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신진호 부장판사의 집중심의대, 신속재판제도, 그리고 쪼개기 재판 그런 스타일, 요런 것들하고는 지금 딱 궁합이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신의 한 수를 두기로 이렇게 이제 사실상 무언의 약속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도 말이죠. 이번에 이화영 재판을 끝내겠다고 1년 연기를 해서 내가 끝낸다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도 내가 끝낸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을 안 받겠다고 버텨가지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병합 신청을 했지만은 이 병합 신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병합 신청을 한 지 한 2주 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 사부를 갖다가 주심 재판부로 딱 배당한 이후에 불과 한 4, 5일 만에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결정이.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번개꿀에 콩 거먹는 식으로 조이대도 요 사건을 끝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이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화영이도 이 조이대 그 대법원장의 어떤 재판 운영 지침이랄까요? 이 사법부의 이 변화. 그래서 신속 재판. 그래서 인권 침해를 막겠고, 그 다음에 소송이 장기화되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도 줄여서 결국은 국민들의 이 재정적인 부담,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줄이겠다고 한 것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진우 판사가 지금 작심을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빨리 조기의 판결을 내리겠다. 요런 지금 법조계의 전망과 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권익위에 말이죠. 최근에 이재명에 대한 헬기 이송 특혜와 관련해서 권익위가 지금 행동 강력, 공무원들의 공무원의 행동 강력을 위반했는지 의료진하고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당시 비서실 땐 천준호, 요거를 심의를 했는데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번 이제 이 헬기 응급 이동과 관련해서 부산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 의사들, 그리고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행동 강령 위반을 확인했다. 그래서 감독 기관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고요. 이재명이하고 천준에 대해서는요, 이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 처리했다. 그리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는데, 야, 이거 권익위 결정을 이거 믿어야 될지 참 의문이다. 그래서요, 요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말이죠,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검찰에서 이 권익위 의결과 관계없이 정식으로 강제 수사를 착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댓글팀을 운영했다. 요 보도. 장해찬이가 최초로 이제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요, TF를 꾸려서 대응해 나가기로 입장을 발표했고요. 요거는 이제 박찬대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요거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은 오늘 국가수사본부에 이 한동훈이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도 말이죠, 이런 공소 요청을 갖다가 공소 취소 요청을 부탁하는 거,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청탁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경에서는 요거를 빨리 수사하라.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별도로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이번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가 너무나 진흙탕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먹잇감을 던져줬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 이러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데, 요거는요, 그동안에 이제, 이 권성동 의원도 요거는 이 사기 탄핵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기현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고, 김기현 뒤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요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어 온 바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도 지금 입장문을 내놔가지고 요 똑같은 하나말로 이 탄핵을 위한 사기 기획이다. 요 범인은 누구냐? 김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기현이가 주장하고 있는 게, 김기현이는 말이죠, 이게 민주당 당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폭로한 걸 보면은 본인이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그런 거를 싹 바꿔가지고 녹취를 조작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블랙폴 인베스트먼트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거의 일면식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성근이도 이 블랙버리 인베스트 대표 이 이종호하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핸드폰 번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종호 블랙버리 인베스트먼트하고 삼부통운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러한 그 내용 전혀 이제 무관하잖아요. 핵심 인물들이.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금까지는요. 이종호가 지적이 됐는데 요거는요. 이종호의 이런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 이종호를 갖다가 의혹을 핵심 인물로 지목한 것은 결국은 김규현이의 작품 아니냐. 그래서 김규현이가 말이죠.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일종의 이제 과시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이제 VIP한테 얘기를 해서 뭐 계급도 올려주고, 그리고 이건 이제 그 구명 로비를 하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다 뻥튀기 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뻥튀기 한 건데 그런 내용은 싹 다 감추고 김규현이가 마치 실질적으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명 로비를 한 것처럼 이 기획 탄핵에 이용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김규현에 대해서는요. 이거 뭐 반드시 이게 굉장히 이 위험한 가짜 뭐라고 그럴까요? 묻지마시 폭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김규현 파장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더 크고요. 김규현 이런 이 가짜 이 기획 탄핵 프레임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반드시 이재명이와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민주당 인사들 말하자면 이런 공작을 한 인간들 전부 다 집단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뉴스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김두관이가 이 일을 저질렀다가 바로 지금 SNS에 글을 싹 삭제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바로 뭐냐? 지금 이재명의 지지자들 이거 집단 쓰레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이게 뭐겠어요? 개딸들 이재명 집단이죠.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딸들을 그리고 이재명을 포함해서 어떻게 집단 쓰레기로 매도할 수 있느냐. 강하게 논란이 야기가 됐어요. 요 SNS 글은 어제 밤 심야 시간에 올렸습니다. 왜 올렸느냐? 이제 제주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제주도 연설도 말하자면 연설 끝나자마자 20분 만에 투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연설 끝나자마자 20분 만에 시작이 돼? 그리고 연설 내용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설에 한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연설도 듣고 제대로 투표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투표할 만한 그러니까 후보를 평가 판단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요 점을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 쓰레기라고 비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개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집단 쓰레기라고 하는 거 요거는 조금 본인의 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메시지 팀에서 실수로 업로드한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메시지 팀장과 SNS 팀장을 해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두관이 이게 놀랐어요. 그래서 후보별 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 득표 결과에 연연치 않고 큰 싸움은 계산하지 않고 나선다는 초심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투벅투벅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요. 이 쓰레기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삭제하고 다른 문구로 대체해서 다시 수정된 글을 올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김두관이가 어제 심야에 올린 글 뭐라고 올렸는지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오늘 이틀간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 인천 그리고 오늘 아침 10시에는 강원 오후 4시에는 대구에서 네 번째 합동연설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다.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이렇게 합동연설을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합동연설이 너무나 빽빽하게 짜 있어서 제대로 당원들이 이 후보들하고 교감할 시간이 있느냐. 요거 스케줄링이 잘못됐다. 결국은 어대명으로 가려고 하는 작전 아니냐. 요런 거를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메뚜기 떼냐. 이런 합동연설에는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이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본 듯이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이재명을 위한 형식적 행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통도 없고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에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지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전혀 민주당답지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잡아서도 안 된다. 저 김동완은 민주당에 과연 민주주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국민의 오랜 무릎에 답을 드리는 대표가 되고 싶다. 요렇게 해서 아주 제대로 직격을 했습니다. 자, 요것이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지금 이제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검찰이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 사령부 이 수사,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재수사, 요거를 탈탈 털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 그동안에요, 이게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요, 이제 한변에서 이거를 고발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죠? 자, 이 사이버 댓글, 요게 이제 본래는, 지금 이제 김관진 장관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김관진 장관이 구속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한 게 바로 누구냐? 이게 2017년도 11월에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10일 만에 풀려났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아갖고 됐었는데 지난 2월 달에 사면으로 해서 이제 싹 다 정리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하자면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 댓글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재수사를 통해서 구속시키게 되는데 결정적 이 압력을 넣은 사람이 문재인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선임 행정관, 현재는요 민주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하고 있어요. 최용선이 되겠습니다. 요 최용선 당시 선임 행정관을 갖다가요 이제 중앙지검에서 직권남용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고 복수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속도를 내고 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본래 경찰에서 이걸 수사해 왔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이제 최용선만을 송치했고요. 나머지 수사팀 관계자들은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수사를 요구했던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종협 전 국방조사본부장 예비역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태명 전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 예비역 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용선 행정관은요 2017년도 8월에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갖고 청와대로 수사기록 갖고 오게 해가지고 청와대 데리고 와서 요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가해가지고 재수사를 해서 결국은요 이 최 씨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에 이 사건에 대한 2017년도 8월인데요. 요 8월 이후에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석 달 이후인 2017년도 11월 달에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요. 요 사건에 관해서는 이 한변 그리고 자유대한민국당에서 요거를 직권남용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에 따라서 2022년도 7월하고 이제 8월인데요. 요거 이제 그동안에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오다가 지난 5월에 최용선이는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수사팀은 불송치 즉 불기소 처분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사건을 되돌려보낸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지금 2017년도 9월에 이 최 씨가 최용선이가 수사팀 4명을 청와대로 불렀다 라고 하는 진술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전반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서 요게 일개 행정관이 지 멋대로 이걸 이 압박을 가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윗선, 이 윗선 올라오면 누가 가겠어요? 당연히 안보실장서부터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요 라인이 누구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안보실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철 안보실 1차장, 그 다음에 이종협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태명 조사본부 수사단장, 요런 사람들을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사도 이제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그 사이버 댓글 수사 본부에 대한 이 청와대 압박, 요것도 급 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윗선에 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문재인이가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사이버 사령부 댓글 요 수사 여기에도 불법적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이 부분도 별도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